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코스 7기를 수강한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을이라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사례를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지었나 싶긴 한데 편하게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예전에 네이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스타트업을 계속 다녔었는데 펜시라는 뉴욕에 있는 뉴욕 기반의 스타트업을 리모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드라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리모트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노을이라는 회사에서 한 절반은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로 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모트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리모트로 일하는 회사가 많아졌는데 매우 반가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노을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 외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랄지 머신러닝 엔지니어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타이틀에 이제 저의 정체성을 가두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라는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자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AI 기반의 이제 전자동 혈액 진단 기기를 만드는 바이오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스타트업인데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약간 큰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회사고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코스닥의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력에 이제 마음을 좀 뺏겨서 작년에 입사를 한 케이스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또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노을이 만드는 회사 제품을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혈액을 카트리지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기에 넣으면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슬라이드를 내부에서 만든 다음에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를 얻어서 그 이미지를 AI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저런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꽤 잘 작동을 하고요. 좀 이따가 드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보면은 너무 멋있는 제품이고 실제로도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노을에 입사를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 요거를 조금 일반화시켜 보자면 성장하는 조직에 입사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발견하고 메꿔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더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을 홍보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그분께서 하신 로켓의 자리가 나면 일단 타라 라는 이야기 이후로 우리는 로켓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일견 맞는 얘기고요. 보통 스타트업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할 건 매우 많은데 시간과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로켓에 올라탄 건 좋은데 이제 엔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모두 다 엣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씩 있어서 뭔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없는 반면에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노을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노을은 또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IT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이제 진단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하드웨어, 뭐 바이오, 그 광학, 소프트웨어, AI, 제조 이런 것들이 한 회사에 모두 있는 매우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저의 느낌은 지금까지 봤던 스타트업과는 매우 다르다. 어떻게 스타트업이 이 인력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라는 놀라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이제 보강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받았던 미션은 이제 AI를 하니까 AI 부분에 대한 그 투자로서 이제 AI 리서처를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리서처 5분하고 이제 그 AI를 지원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리더를 겸하는 포지션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리서처는 있으나 엔지니어링 서포트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래 입사할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포지션이었는데 약간 소방수 역할로 아무것도 모르는 AI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션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현실을 보니 네, 데이터베이스 없고요, 클라우드 안 쓰고요. 이제 리서처분들은 이제 리서치를 할 때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 자기의 PC에서 파일 베이스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품화 시키는 데 있어서도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으로 포팅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나왔던 얘기가 AI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잘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 것이냐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AI 연구자들 이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의 성능을 분석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상황별로 어떤 성능을 내는지 그 다면적인 그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조직에서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나? 그가 궁금해져서 이제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이제 그 회사에는 그 연구 임상을 하는 임상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죠. 그리고 연구 쪽에 사용하는 저희 장비에서 취득한 그 슬라이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회사의 전반적으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황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개인적으로 냈고, 그래서 회사의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가시성이 매우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신뢰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회사가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무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되는 성능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이슈인지 아니면 엣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하지만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다면은 보통 그런 이슈가 생겨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의 의견을 따라가지만 그분의 생각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은 이전에는 이랬던 결정을 다음에는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의 업무 처리를 했어야만 했는 이제 과거 사례들을 발견을 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저 일을 해결하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요거를 해결해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됐고 저는 이제 저기에서 덮고 넘어가는 선택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조직장에게 리포트를 하고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제 팀 말고 다른 부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 다행히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모두 공감을 해주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너십과 스폰서십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반응이 느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좀 마음을 정리를 했죠. 이제 스타트업에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스타트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너무나 흔한 상황입니다. 그게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다라면은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상황을 만들었던 뭐 당사자든 어떤 상황이든 그때를 이제 보통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성원들이 그동안 만들어낸 결과들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보이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이거를 일단 끝내야 되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그 중에 일부는 한 번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 저장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놓고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꾸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용감하게 시작을 했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소문을 했고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제 한규영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코스 7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한규영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한 4개월 정도 저희 회사의 업무 진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계속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들을 좀 찾았고요. 한쪽으로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동료를 찾고 또 한쪽으로는 같이 해결해 나갈 사람을 찾고
그래서 채용을 해서 이제 지금 같이 오늘 참석하신 헤이든과 그리고 내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듣게 하고 그래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코스 이제 8기, 9기 이제 저희 회사 분들이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경님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데 일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방향성을 잡고 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탐색을 했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사실 도구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이 도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제 빠르게 탐색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스터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종류를 좀 구체화를 시켜서 나누어서 해결을 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의 출처는 하나인데 각 부서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사본을 가지고 가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장비에서 취득한 데이터들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AI에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 데이터 관리, 그리고 AI에서 만든 모델을 평가할 때 평가를 위한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 추론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본의 사본 그러다 보니까 원본 출처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이 사본들의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각자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분석 대상이 취득한 시점이 다르고 취득한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분석 결과 중에 어떤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보통 시트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예 독립된 시트를 참조를 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내부 IT 활용 역량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예 소스 시트를 분리를 해서 소스만 이제 관리를 하시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소스 시트의 내용은 이제 ET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고 그걸 참조할 때는 이제 ETL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쪽 시트에 부어넣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좀 바꿔서 일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믿어도 된다라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이 매우 많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장비에서 취득한 주로 이미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장비에서 취득한 이미지가 대략 한 4만 테스트에 용량으로 치면 140TB 정도가 나스 5개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이었는데 나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려고 해도 파일 I/O가 병목이 되고 그다음에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이제 제한이 되고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스의 디스크가 날아가면은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스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자라고 해서 S3로 데이터를 이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WS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거는 이제 람다의 오브젝트 배치를 넣어서 140TB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도 전부 파일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하자면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 어노테이션 툴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어노테이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두 CSV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비전 관리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셋이 어떤 라벨이 어느 정도의 분포로 있고 그게 특정 테스트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단 확인을 하려면은 모두 이제 파일 처리라는 그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과 여력이 없으니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파일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예전에는 그 추론 대상이 되는 이미지 파일들이 다 NAS에 있으니까 NAS에 있는 거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땡겨와서 모델을 돌리고, 그럼 추론 결과를 다시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라는 게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그 추론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했었는데, 그 얘기는 다른 종류의 분석을 하고 싶다라면 추론을 다시 해야 되고, 한 번 추론을 돌리는데 한 12시간 정도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그 피드백 루프를 빨리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S3로 이미지들을 다 올리게 됐기 때문에 그 추론 환경을 세이지메이커라는 AWS 제공하는 그 환경으로 옮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컴퓨팅 파워도 AWS 제공하는 파워를 비용을 내야 되긴 하지만 시간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추론 결과를 저희는 이미지의 세포 단위로 추론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어서 이제 연구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개선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공 데이터 적재하실 때 겪었던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사람이 넣는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정교화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를 정보를 봤는데 어떤 데이터는 숫자, 어떤 데이터는 이제 개월, 6 months 뭐 이런 게 들어갔고, 어떤 데는 그 개월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점으로 0.6 이러면 6개월 아이 영아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포맷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진단 코드가 어떤 거는 이제 그 문자열로 말라리아, 어떤 거는 숫자로 0, 1, 2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그 오래되신 멤버들을 찾아다니면서 데이터 고고학을 좀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 5대 이제 데이터들이 나눠서 저장이 돼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 곳으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 찾아보니 동일한 키로 저장되어 있는 테스트인데 두 개의 다른 내용이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어서 이제 해결을 했어야 됐고, 네, 여기도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데이터, 이제 사내 전사적으로 공유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거나 업무에 쓸만한 데이터를 이제 대시보드와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의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성 확보가 돼서 알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개선이 가능하지만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제 결론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전반적으로 BIT 직무들도 많이 있고, IT 관련된 직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일단은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이제 슬랙 채널에다가 이제 던졌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었던 스키마와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개중에 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SQL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SQL 교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전에는 어떤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분들이 계속 이제 이거는 뽑을 수 있나요? 저건 뽑을 수 있나요? 계속 요청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하겠는데 이런 도구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는 요구를 하시게 됐고, 이제 몇몇 사례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엣지 케이스인지 아니면 제품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인지, 예전에는 저희는 진단 기기를 만든 회사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위양성 케이스가 발견을 됐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가, 또는 이 위양성 케이스를 진 음성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바꿀 때 그것이 다른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찾아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비개발 직무인 분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사용하면서 SQL을 업무에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요청을 받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돌려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셀프 서빙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어노테이션도 이전에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이제 저희 회사의 일들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 고도화, 이제 현재는 이제 매우 제한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확장성 같은 걸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퀄리티 확인이 아직은 이제 미흡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일단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직장 라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스폰서십을 확보를 하고 시작한 것, 그리고 이제 같이 같은 문제를 겪는 동료를 찾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함께 했던 것, 그리고 문제를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조금씩 쌓아간 것, 그리고 이렇게 좋아진 부분을 이제 동료들이 같이 알게 하고 이제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좀 뭔가 조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조인을 하신다라면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좀 성공의 경험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